이탈리아가 있습니다. 아니 그 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. 그 전에 그리스. 이집트가 있죠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역사 속 무역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김지현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네, 저희 잘 지냈습니다. 네, 잘 지냈습니다. 회사 생활이 아주 힘드셨던 모양이에요.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다 기억은 하시죠? 아, 당근이죠. 그럼요. 뭘 당연하죠. 다뤘죠 저희가? 저희는 한국사와 무역에 대해서 그쵸.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사 속의 무역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세계 속 무역의 역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?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나요? 오늘은 그 처음 이야기할 거는 땡땡 로드. 실크로드. 그건 또 들어보셨나 보네요. 실크로드. 뭐죠? 실크로드 딱 하면은 비단을 파는 길이죠? 실크로드와 거의 맞먹는 비슷한 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인센스 로드라고 들어보셨나요? 센스요? 그 냄새 나는 그거 아니에요? 향료. 네.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할 건 향료, 인센스 로드, 인센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유향 들어보셨어요? 유향? 유향. 네, 유향 들어보셨어요? 도자기에 닮은 건 유황이죠? 이건 아닙니다. 아, 또 언어 개그를 또 이렇게. 유향나무에서 나오는 유향나무에 칼집을 착 하고 내면은 옆에서 이제 그 대나무도 이렇게 쫙 나오면은 거기에서 물 같은 거 이렇게 집처럼. 집처럼 나오잖아요. 근데 그게 젖꼭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유향이거든요. 이게 비쌉니다. 가격을 딱 책정하기는 지금으로 따졌을 때 얼마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금값입니다. 금값이요? 애지간한 금값만큼 나가요. 이게 한 2000년 전부터 이걸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. 요게 이 시절에는 한 군데에서 주로 납니다. 찍어도 됩니까? 아, 찍어도 됩니다. 인도. 인도? 아니에요. 너무 멀어. 중국. 아, 중국? 아, 너 더 먼데? 인도? 인도? 아니라고. 아프리카요. 그 금방. 아라비아 쪽. 지금 예멘? 예멘. 요쪽 지역이 메인입니다.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쪽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. 예멘에서. 예멘에서 출발을 해서 육상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. 육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해상을 통해서 가기도 해요. 바다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러면 저쪽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틀면은 뭐가 있죠? 이탈리아가 있습니다. 아니, 그 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. 그 전에 그리스. 이집트가 있죠. 이집트가 있죠. 이집트. 네. 이집트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집트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.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바다입니다. 지중해. 그렇죠. 저 지중해를 따라서 그리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탈리아가 있죠. 이탈리아로 넘어가거나 각 문화를 이렇게 쫙 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저 딱 지도가 어떻게 보면은 아라비아, 아프리카, 유럽을 잇는 무역의 딱 핵심적인 부분만 딱 찍어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향료도 저기를 타고 시작됩니다.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해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육로로 들어갈 때는 낙타가 뒤에 이제 캐러반 연결해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타고 같이 올라가는 거죠. 낙타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꽤 오랫동안 이용이 되지만 국가가 국가 간의 무역은 저 낙타에서 배로 조금씩 옮겨요. 근데 뭔가 향신료는 먹을 수라도 있는데 향료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건가요? 주로 귀하면 사용하는 용도가 몇 가지 정해져 있죠.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사치품? 사치품 중에서도 사치품 중에서도요? 네. 사치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. 예. 이 시절에는 종교 행사가 사치의 끝입니다. 종교 행사 할 때 귀한 거 올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조상님한테 뭐 올릴 때 최대한 귀한 음식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사는 사치품이 쓰입니다. 이때도 제사 때 주로 향료를
쓰였었던 거죠.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행하는 차원에서도 향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인 거죠. 또 하나 있습니다. 약간 옛날에 소금처럼 보존하는? 맞습니다. 뭘 보존할 때? 시체. 맞아요. 미라. 미라? 진짜요?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. 향료가. 그러니까 미라를 저렇게 만들 어머, 때 어머. 유향 같은 거 이렇게 쫙 바르는 거죠. 그러면 그 부패가 조금 더디게 되는 거죠. 또 있습니다. 향료 용도. 약으로 쓰이나요? 오, 맞습니다. 오, 그래요? 아, 이때 당시에 의료품으로 쓰였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. 그렇게 믿고 쓰였다. 이제 그렇게 되면 귀하잖아요. 의료품으로도 쓰이고 제사용품으로 쓰이고 비싼 화장품으로 쓰이고 막 그다음 미라에 발라가지고 사람 몸에 시체에 발라서 미라 만들 때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고가 사치품으로 인식이 되었었던 거죠. 그렇겠네요. 네. 이집트 여왕이 비싼 미용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역사가 있나요? 미용에 관심이 있어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트셉수트라는 이집트 여왕이 있어요. 기원전 15세기의 여왕인데 저 여왕 때 무역이 굉장히 번성합니다. 무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. 향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입을 했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갖고 오냐면 푼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향료를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오는데 푼트는 소말리아 쪽 인근으로 추정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위치 어딘지 딱 들어오시나요? 네. 아프리카랑 여기 위에 아라비아 반도가 딱 만나서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물건을 갖고 오고 여기서부터 또 위로 팔기도 하고 하는 그 무역의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이집트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 여왕이 굉장히 그걸 좀 장려했었던 사람인데 이게 벽화에 무역을 하는 그 그림들이 남아있어요. 네. 어머. 어떤 그리고- 물건들을 들여온 건가요? 그 밑에 사진을 보면 뭐 금도 있고 향료도 있고 상아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싣고 위로 올라오면 이제 거기에서 무역을 했었던 거죠. 그러면 이 하트셉수트 여왕이 네. 인센스고드를 사용한 목적이 다만 교역만을 위해 사용한 걸까요? 아까 여기에서 이제 향료가 있다 그랬잖아요. 여기서 갖고 오는 향료를 통해서 왕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. 이걸 통해서 종교의식을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. 그래서 이때 여왕 치세에 그 이집트 자체가 굉장히 전성기입니다. 향료를 통해 이제 들어와서 그것이 이집트의 번성한 어떤 문화를 상징하다 보니까 향계 시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. 향료 하나가 이렇게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. 이 향료가 요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15세기, 16세기까지도 향료는 무역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등장을 합니다. 사실 여기에 출발을 제가 보여드린 것일 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향신료가 바꾼 세계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물론 향신료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또 다른 다양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 같습니다.